안녕하세요. 느리게 책 읽어가고 있는 문지연입니다. 오늘 그레이티비에서 역시나 오래된 비밀 6장 읽을 거고요. 오늘 특별 출연으로 집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천천히 읽어볼게요. 저기 이분께서 오늘 화가 나셨나봐요. 아주 공격적인데요. 자, 6장에서는 자신감은 운명의 심장이다 라는 주제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오늘 키우는 마음의 힘이라는 부분이에요. 기업체 오너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나 봐요. 직원과 한데 저를 배반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이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도 없는 동지로 만났다가 철천지 원수로 헤어지는 일도 의외로 비일비재하지요.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변하니까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2~3명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감정이 쌓여 형성된 단단한 품성은 공동체 생활에서는 책임감으로 나타나지요. 이런 책임감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을 통해 길러집니다. 운의 관점에서도 일을 할 때 수동적인 의무감보다는 적극적인 책임감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헌신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과의 신뢰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으니까요. 자, 어릴 때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린 시절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품성이 만들어지면서 믿음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 믿음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어려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믿어주면서도 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행운과 성공이 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와 충성심을 중심으로 사람의 스타일을 보면 대개 5가지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되게 신의를 가지는 사람, 신의를 가진 척 행동하지만 실은 불만이 가득한 사람, 자기 자리 보전 외에는 별 생각이 없는 사람, 쉽게 신의를 갖지는 않지만 일단 믿게 되면 충성을 다하는 사람, 기본적인 신의는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상대방의 자격을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조직의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2번째 타입,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본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이 일으키는 사건은 앞장서 막아주거나 해결하는 충성파가 있는데 바로 한번 신의를 가지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죠. 5번째 유형의 사람은 공동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워 집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대개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잘 대처합니다. 자기 보신에 능숙한 사람은 당장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위기 상황을 불러옵니다. 이들의 경우 윗사람에게는 예를 갖추어 잘 행동하지만 아랫사람 관리에 소홀한 나머지 조직 내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체 오너들이나 최고 경영자들을 컨설팅할 때는 주위에 포진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능력은 출중하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 능력은 평균치 정도인데 신의가 있는 사람, 이렇게 2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단기간에 회사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위기를 겪게도 만들고, 후자의 사람들은 반드시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나는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려움에 대처하는 탄력성과 결집력은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콩가루 기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사실 기업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의 인생에도 어려움에 대처하는 탄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경지수라고 할 만큼 힘든 일을 어떻게 견뎌내나가 그 사람이 가진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내가 역경지수가 약한 사람이라면 꼭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는 역경지수를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능력은 오히려 두 번째라고 합니다. 운해과학에서 살펴볼 때도 믿음이란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누가 가르치거나 노력해서 길러지는 품성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인연을 맺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직관력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믿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판단도 사실 가능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나를 믿고 내 선택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많은 인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신감은 운명의 심장이다. 두려움과 걱정,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강한 점이 무엇인지, 약한 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얘기를 해주면 차라리 편할 때도 있고, 너의 장점은, 너의 단점은, 이런 질문을 쉽게 받기는 하는데 대답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럴 때 자신감이라는 건 자신을 믿는 것을 넘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안다는 것, 즉 진정한 자신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당신은 싸우지 않고 소망하는 것을 이룰 자격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꼭 피 흘리며 투쟁하지 않고 남을 밟고 서지 않고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자신감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둘째, 당신의 가치를 남의 평가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남의 평가에 맡기면 너무 슬픈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누구도 당신이 행운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러한 당신의 자신감은 바로 운명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당신만이 운명의 심장을 겨누는 칼자루를 쥘 수가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떤 것도 당신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떤 결함도 타고난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행운의 주인공이니까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자신감이야말로 운명의 심장이고 천명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자신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을 기르고 나에 대한 믿음을 채워가면서 나를 정확하게 만드셨을 때 운명은 저희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 겁니다. 다음은 간절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간절히 원해보셨나요? 간절히 원하면 다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립니다. 강렬하게 원하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목표는 성취될 수 있다. 다만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자나깨나 끊임없이 바라고 원해야 한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다. 근데 이걸 읽고 나니까 저는 그 정도로 원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이루어졌나 봐요.
그런데 정말 원하신다면 혈관에 그 생각이 흐르도록 한번 해보세요. 일본의 이나모리 회장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일본 정부에서 망해가는 항공사인 JAL의 경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래요. 78세에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이 도전에 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던 JAL의 회장직에 무보수로 취임했고 불과 1년 만에 그 회사를, 항공사를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로 전환시켰다고 합니다. 이나모리 회장은 자주 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해요. 간절하게 바라고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선물을 받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 일에 몰두한다. 그 말을 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함에 크면 단순하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큰 두려움을 함께 키워갑니다. 즉 어떤 일을 진정으로 몰두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성공의 확신과 믿음보다는 실패의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안이 마음의 두려움을 키우고 두려움이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고 부정적인 기운이 불운을 불러들이면서 끝내 일의 실패로 귀결되지요. 그래서 컨설팅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를 집요하게 추구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머지않아 다른 좋은 길이 열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두 사람 모두 승산이 있는 목표인데 왜 서로 다른 조언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기준은 목표 달성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꿈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행운을 불러오는 힘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지요.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실패를 예감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후자의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아니고를 떠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과정에 집중할 때 좋은 운을 불러오게 되지요.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전자이든 후자이든 자신의 그릇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말들 몇 가지가 나왔어요. 간절히 원하는지, 그 원하는 걸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리고 과정이 중요한지, 원하기만 하는지, 원하기만 해서 불안감을 키우는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나의 그릇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네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말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렵지 않은 것의 가장 큰 것은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노력한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공자의 의리, 깡패의 의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밑줄을 쳤어요. 최고의 자리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가장 고득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최고의 행운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지요. 그 외로움을 진정한 자아와 직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리더라면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외로움이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힘임을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의 내용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 궁합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든 뭔가 꿈이 있고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을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움의 시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야 되고,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고 내가 장점을 키워갈 때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되셔야 하고,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으시다면 그 외로움 속에서 진짜 나를 믿고, 나를 보고, 내 그릇을 느끼고 그릇을 키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때 행운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든 변화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변화가 사실 두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편해졌는데, 익숙해졌는데 변화하게 되면 두렵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라고 했어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위치에 변화가 오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 행운이 크게 들어오기 직전에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지요. 이때 변화를 수반하는 많은 문제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행운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큰 행운을 불러오는 빅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물론 불운을 불러오는 변화도 있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기필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최대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몸짓인데, 이런 것들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하기 쉽다고 합니다. 운이 바뀌는 시기의 여러 변화는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단, 그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갈팡질팡 하는데, 먼저 두려움에 갇혀버린 상태에서 타고난 행운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책에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행운이 오건 불운이 오건 변화의 시기임을 느낄 때 스스로 이 변화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변화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 이런 변화는 나에게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가 실제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마음가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교훈을 얻게 한다고 하네요. 이때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이 변화는 내게 틀림없이 유익하다 라는 마음가짐은 교훈을 주니까 이 교훈이 나중에 운이 바뀔 때 당신을 큰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큰 흐름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은 통제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큰 흐름은 한 개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흐름을 지켜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작은 움직임이라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답니다. 변화는 당신 인생의 혁명과도 같습니다. 변화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패는 전쟁에서 늘 있는 일이다. 30대 중반을 넘긴 사람들은, 저는 이제 곧이네요. 되게 타고난 행운의 재운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컨설팅 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 때문에 겸손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낮추고 재운의 그릇의 크기를 줄이고 꿈마저 버리는 것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고난 재운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수준 자체가 자신의 한계를 낮춘 수준이래요. 재운의 그릇의 크기를 스스로 줄이고 꿈마저 버린 그런 경우가 30대 중반에 나타난다고 하네요. 10대, 20대 초반에 가졌던 목표나 꿈들이 세월과 함께 빗발해버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어려움과 실패가 성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나는 실패했어에 집중하다 보면 스스로 믿음이 줄어들고 나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재운의 절반 넘는 수준만 바라게 된다고 합니다. 성공의 디딤돌을 실패의 유리천장으로 인식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그릇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겸손함과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전자는 행운을 불러오지만 후자는 반대로 불운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건 나의 그릇의 크기를 알고 그래도 머리를 숙이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스스로 과소평가한다는 건 난 이거밖에 못해가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정말 불운을 불러오기 너무나 좋죠. 승패를 가지고 크게 기뻐하지도 크게 낙담하지도 말고 당연히 있는 그대로의 일로 받아들이는 태연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순수했던 시절의 꿈과 열정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재운의 크기, 나에게 정해진 재운을 100% 쓸 수 있는 방법. 먼저 잠재력을 실현할 만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걸맞는 목표 인지가 중요하지 지금의 내 현실과 비교하여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내 현실과 꿈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잠재력을 일단 알아야겠네요. 그리고 그 잠재력을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없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목표를 만들어서 노력하시면 당연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또는 가까운 장래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목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세요. 항상 요즘에 듣는 말이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는 희망, 바람이죠 사실. 바람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마음가짐도 의심하지 않는 아이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는 정말 없죠. 그 아이의 마음으로 내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하지 마시고 목표를 졸업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졸업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뛰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투에 졌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패한 전투에는 오히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실마리가 들어있는 법이랍니다. 반전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실패해서 찾아낼 수 있으니까 실패하는 것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무너지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계속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원리는 상극이 아니고 상생이다. 공무원이었던 H씨가 경매를 하려고 공부를 해서 경매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자신의 특징을 잘 살려 지금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H씨를 만날 때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지자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지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손자병법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100점 100승보다 낫다.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네요. 사실 비즈니스 세계는 윈윈 게임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로섬 게임이죠. 한정된 먹이를 많이 차지하기 위한 한바탕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인간관계조차 반드시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피해의식의 발로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지자라고 생각하는 게 이기는 것이죠. 기적을 만든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생각에 남아가지고
다른 분들을 만날 때도 가끔 써먹었어요.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사과의 90%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너무 큰 타격을 입어서 마을 사람 모두가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떨어지지 않은 이 10%에 한 사람이 집중을 했던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았는데 10배 이상의 가격을 매겼다고 해요. 그리고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팔았냐면요.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의 학부모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자연재해, 우연한 사고, 정부의 정책 변화, 주식시장 붕괴. 이런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어려움을 예상하며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행운이건 불운이건 개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우선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불운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마시고요. 일단 수용하시고 저는 항상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번 일이 내게 어떤 좋은 일을 불러올까? 라는 상상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이 일은 어떤 교훈을 주었고 몇 년 내에 다른 좋은 일을 불러들일 밑거름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지금의 나의 선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일에서도 배울 건 있으니 교훈을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을 불러들일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일이 굴러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과 행운아라는 자신감, 이것이 행운을 크게 불러오는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자신감으로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행운을 불러들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장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